안녕하십니까. 저는 SPS 연구실에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번 1-2020-0141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2차 프로젝트로 선정한 주제는 Measuring the Position and Size of the Prostate in Deep Learning입니다.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쉽고 사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는데 값이 비싸고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CT나 MRI, 엑스레이에 비해서 강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표에서 보여지듯이 방사선 노출에도 걱정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검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4대 암 발병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래프에 보여지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립선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 경로를 감싸고 있으며 젊은 남성의 전립선 크기는 호두알 정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종 식습관, 유전, 호르몬 같은 이유로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크기의 커짐 정도에 따라 심해지게 되면 요도의 통로를 누르게 되어 각종 질환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생리 현상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초기 진단 및 치료가 시급한 질환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비대해지는 이유는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며 이는 남성 생식계의 성장과 발달 및 기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뇌하 수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LH가 부족해지고 이를 통해서 LHRH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LHRH 호르몬에 의해서 L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LH가 테스티클에 영향을 주어 안드로젠을 생성하게 되고 프로스테이트에 존재하는 RA, 즉 리시브 안드로젠과 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발병하게 되면 캔서 세포가 프로스테이트에서 안드로젠 호르몬을 계속 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프로스테이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프로스테이트의 캔서를 예방하기 위해 안드로젠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ADT, 안드로젠 데리베이션 테라피와 같은 경우에는 테스티클, 즉 고안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섭취하거나 서지컬 캐스트레이션, 즉 외과적으로 거세를 통하여 테스티클을 제거하여 안드로젠 합성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MAB, 맥시멈 안드로젠 블럭게이드 방법으로 안티안드로젠을 사용하여 테스토스테론과 RA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케미컬 캐스트레이션, 즉 화학적 거세를 통해 LHRH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고베 대학병원에서 6년 동안 연구한 임상실험 중에서 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AB 실험을 진행하였고 1.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플루타미드라는 약을 투여한 결과 부작용 없이 69.3%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발생 가능한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였고 그중 51.1%가 그 호르몬 수치가 50% 이상 감소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질환은 프로스테이트가 커짐을 확인하여 암 혹은 염증에 대한 진행사항의 진찰이 가능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DRE 방법입니다. 디지털 렉탈 이그젬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직장 수지 검사라고도 하는데
의사가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프로스테이트를 직접 촉진하는 검사로 대략적인 크기와 단단한 정도를 통해 의심할 수 있는 결절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다른 검사에 비해 쉽게 검사가 가능하지만 정량적인 수치로 검사하는 게 아닌 의사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SA 검사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의 줄임말로 프로스테이트에 이상이 생기면 특이 학원이 나타나는데 이는 칼리크레인이라고도 불리며 프로스테이트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이 분비물은 사정을 위한 분비물로 자궁 경부 점액을 용해시켜 자궁의 정자가 쉽게 들어가도록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건강한 남성의 혈청에는 소량 정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의 유무로 인해 프로스테이트의 질병의 유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논문에 따르면 PSA는 양성이 나왔지만 DRE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현재도 계속 DRE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PSA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프로스테이트에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간편한 방법은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남성, 질환이 있는 남성의 프로스테이트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확보한 후 진단 시의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변화에 의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러 의학계에서는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2019년 독일 암 연구센터에서는 MRI의 딥러닝을 사용하여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딥러닝으로 측정하고 크기 변화에 따라 질병의 유무를 검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MRI에 비해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울트라사운드를 통해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고 질환을 진료할 수 있다면 의료계에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긴 울트라사운드 프로브를 환자의 직장에 넣어 영상을 촬영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시얼 방향과 사지탈 방향으로 이미지를 얻습니다. 여러 축으로 얻은 데이터 세트 등을 통해 정확하게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지에 프로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이미지다 혹은 아니다 혹은 위 이미지의 촬영 방향은 엑시얼이다 사지털이다 인지를 우선 판단하기 위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우선 사지탈 방향은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가슴 중앙에서 배꼽을 가로지르는 축으로 자른 단면을 일컫습니다. 위 방향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세워서 측정하면 우측 하단과 같은 초음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초음파 이미지의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프로스테이트이며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이 이미지가 사지탈 이미지 클래스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엑시얼 방향은 초음파 프로브 빈 방향과 평행인 단면을 말하며 사지탈은 프로스테이트가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적게 찍어도 최대 폭을 알기 쉽지만 엑시얼 방향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이트가 정확히 프로스테이트의 정 가운데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번 촬영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T번째 영상과 T 플러스 1번째 영상은 프로스테이트가 잘 안 보이는 반면 T 플러스 14번째 영상은 가운데 보시면 프로스테이트 이미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면을 네트워크를 통해 엑시얼 이미지 클래스임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아더스 이미지 클래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 클래시별로 분류된 이미지들의 프로스테이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미지에 대해 프로스테이트가 있는 부분을 레이블링한 뒤 이 마스크와 원본 이미지를 통해 세그멘테이션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한 환자에서 나온 엑시얼 이미지들 중 폭과 넓이가 가장 큰 이미지를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측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지탈 이미지의 폭 또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 측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축의 길이를 통해서 프로스테이트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의사 교수님과 현재 프로스테이트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 데이터 이미지에 프로스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엑시알 방향인지 사지탈 방향인지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가 저희가 구현하려고 할 네트워크에 잘 학습이 되도록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레이블링된 이미지를 통해 학습을 시켜볼 것이며, 12월에는 결과를 내놓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